번째 주제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텟포텟 3월님께서 공수처야 한동훈을 털어라, 심우정을 압수수색해라 라고 하셨고요. 칼파님께서는 역시 DNA는 명품 허전이라고 하셨어요. 자, 쿠스유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론엘님께서는 부인도 부자, 그러니까 처갓집에 상속받을 것도 좀 있는 거지.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3분 지났고요. 자,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다음 주에 우리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는 이 통쾌한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그 얘기, 그 전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연휴 동안 헌법재판소가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일을 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연휴 사흘 내내 헌법재판관 전원이 출근을 했대요. 제가 알기로는 이 헌법 연구관들도 거의 다 출근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대단히 바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사건,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너무나 깔끔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는 실제로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좀 밝혀내야 할 대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윤석열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지 않았나요? 아니,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보지 않았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입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국회에 군대가 들어왔어. 유리창을 깨 부셨어. 시민들이 저항을 하고 쌩 난리도 아니었어. 이미 그걸로 게임 끝. 군대가 어떻게 국회 안에 들어오고 지랄이야. 그게 뭐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평화적이었다고? 지랄하고 있네. 진짜 무슨 개소리야. 자, 그리고 선관위에 병력 투입되는 거 보셨죠? 이미 그걸로 게임 끝난 거예요. 더 얘기할 것도 없어. 포고령 1호. 포고령에서 이미 위헌이 수두룩 했잖아. 정치활동을 금지시킨다고? 누구 마음대로 정치활동을 금지시켜요. 그런 거 없어요. 못해요. 참. 그래서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그걸로 게임 끝났어요. 국회 기능 국회하고 지방의회 그 금지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중지시킨다며. 그랬으면 그걸로 게임 끝난 거잖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가 포고령 집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도가 있든 없든 공표를 공개적으로 포고령이라고 해서 게임 끝난 거예요. 참네. 아이고, 나쁜 새끼 아니야. 아이고, 진짜. 자, 아무튼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거 가지고 길게 떠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다는 건 뭘 의미하냐? 결론이 빨리 나오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빨리 나온다? 이미 일주일가량이 지났는데 그러면 다음 주 중에 나오나? 예. 박근혜는 11일 만에 결론이 났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자, 25일이 마지막으로 열었기 때문에 요거 11일을 계산하면은 잘하면 다음 주 중에도 날 수도 있겠네. 진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연휴 동안 쉬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를 냈기 때문에 불가능한 속도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마지막
공개 변론은 25일이었습니다. 25, 26, 27, 28, 1, 2, 3. 초일을 산입을 제외하면 딱 일주일이네. 일주일이 이미 지났어. 윤석열은 25일 날 마지막 공개 변론을 하면서도 참 뻔뻔스러웠죠. 반성이라고는 없었고 계속 남탓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 측의 얘기를 듣기 싫었는지 오후 4시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지만 5시간, 6시간 동안 딴짓하다가 오후 8시, 9시가 넘어서야 심판정에 기어들어왔습니다. 정말 불성실한 거죠, 이거는. 그러려면 뭐하러 기어나와?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미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공개 변론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은 윤석열이 지난 25일 날 했던 그 마지막 최후 진술이 오히려 더 치명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라고도 합니다. 전혀 반성도 없었고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지가 잘했대. 평화로운 계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정말 보면 윤석열 얘 미친 것 같아요. 아니면 탄핵 심판 포기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탄핵 심판 포기하고 지지자들을 끌어모아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나? 그 헌재에 나와서 윤석열이가 떠버린 얘기는요, 사실상 선동입니다. 지지자들을 끌어모아서 뭔가 폭동이라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선동이에요. 실제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국힘당 의원들이 참여한 혹은 장광훈이 주도하고 있는 손현보가 주도하고 있는 그 집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헌법재판관 밟아 이러고 있잖아. 헌법재판소를 박살내겠다는 둥, 쓸어버리겠다는 둥,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쪽 국힘당 집회, 이 탄핵 반대, 반탄 집회에 참여했던, 거기 구경을 갔던 분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그쪽 참가자들의 이 호전성에 혀를 내두른다 그래요. 무섭대요. 너무 호전적이래. 사람들이 악에 받쳐 있대나? 그러다가 악에 받쳐서 막 소리 지르다가 기도하자 그러면 또 그런데 교회도 아니고 교회하고 정치적 집회하고 막 뒤섞여 있는데 그런 미치광이를 자기 본 적이 없대요. 원래 말입니다. 정치하고 종교가 섞이면은 제일 이상해지거든. 정치와 종교가 섞이면은 이게 사이비가 돼요. 정치와 종교가 섞이잖아요. 이게 뭐가 된다? 극단주의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탈레반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IS 이런 애들이잖아요. 보세요. 걔들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종교와 정치가 결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데가 탄핵 반대 집회들, 정광훈 이런 자들인 거야. 거기 가보면은 어떻게 보면 집단 최면 상태에 걸려 있는 것 같대.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윤석열이가 땔감을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국힘당 국회의원들, 당 지도부들이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부추기고 있고 참석해가지고 계속, 아니 심지어 뭐 서천호 의원인가 하는 사람은 대놓고 뭐 헌재를 쓸어버려야 된다 이딴 소리 했대잖아. 뭐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정당 해산 사유입니다. 지금 벌써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해요. 윤상현 같은 애도 툭하면 헌법재판소를 어쩐다 저쩐다 이러잖아요. 얘들 지금 윤석열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지들 해산당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자, 아무튼 윤석열의 진짜 목적은 탄핵 심판에서
이기겠다가 아니라 탄핵 심판은 거둘 뿐 폭동을 일으키겠다. 이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형사소권에서도 이런 꼬투리 저런 꼬투리 그 괜히 또 공수처 시비 걸고 이러는 거죠. 공수처 시비 거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영장 쇼핑? 그래서 영장 쇼핑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영장 쇼핑을 했다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데,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했고 관할에 문제가 없잖아. 관할권이 아예 없는 데로 갔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관할권이 있는 데 갔다고. 그랬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게 설령 판사 쇼핑이었다고 해도 영장 쇼핑이었다고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비난거리로 삼을 수 있으나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된다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법적인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뭡니까? 예, 선동이에요. 선동. 그러니까 윤석열 얘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문제는 더 악화되죠. 쟤네들 국힘당을 비롯한 윤석열 이 세력들이 뭉칠 수 있고 세력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빨리 확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 이후에 국힘당 쪽, 또 소년본이 정광훈이 얘네들 분열 양상도 있었고 지들끼리 싸우는 양상도 있었고 일본은 잡혀가고 세력도 많이 약화됐잖아요. 그때 빨리 결론 내렸어야지. 얘들이 다시 재정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런데 고무적이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몇 대 몇이 될 건데 그래서 윤석열 모가지 날아가나? 예, 저는 날아간다고 봅니다. 이미 그 보수 수구 쪽 사람들도 8대 0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미 결론 정해졌다. 8대 0 하면 심지어 누구도 조갑재 이런 사람도 8대 0으로 돼 끝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새 조갑재 이 양반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그래도 저 사람은 비교적 정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조갑재를 보면서 쟤는 비교적 정상이네라고 생각할 줄 몰랐네요. 근데 전광훈이나 하는 애들이 완전히 또라이들이기 때문에, 개또라이들이기 때문에 조갑재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조갑재 같은 사람도 아주 극단적인 극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일단 적어도 뭐는 아니다? 종교와 정치를 혼합해가지고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인 어떤 계시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정치적인 목표와 정치 세력과 뒤섞어 놓는, 그래서 이게 정치인지 종교인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신정공화국인지 마치 고조선 시대 제사장이 권력을 가지는 것처럼 딱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정광훈 하는 거 봐봐. 완전히 그거잖아. 신정사회, 고대 이 사회에서 그 제사장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비교적 조갑재라는 자는 그렇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8대 0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8대 0 얘기는요, 조갑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국힘당 쪽의 사람들도 겉으로는 윤석열이 복귀할 수도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들끼리 차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들도 탄핵되는 건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이 안 되면 뭐가 탄핵되겠느냐예요.
다만 이 과정에서 국힘당 지들이 작살나는 거 그렇게는 되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윤석열을 쉴드 쳐주고 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디다. 뭐 아무튼 이미 결론은 났다. 윤석열이가 결정적인 한 방 날릴 줄 알았지. 근데 이미 결정적인 한 방도 못 날린 거예요. 결정적 한 방 못 날리고 끝났어 이제. 이제 결정적 한 방 있다고 해도 못 날려요. 게임 끝난 거야. 그러니 8대 0은 뭐 달리 볼 거 없어요. 뭐 8대 0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움직인다. 이 말은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앞당길 수도 있다.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 들어. 그리고 연휴에도 계속 기록을 하고 평의 절차에 들어갔다잖아요. 보세요.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하잖아. 평의를 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평의를 열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내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말 중에 평의를 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헌재에 슬그머니 물어봤더니 열었습니까 평의? 그랬더니 아니라고는 또 말 안 해. 아니라고는 말 안 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저기 헌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 주말 그 연휴 동안에 헌법재판관들뿐만 아니라 헌법연구관들 심지어 일반 사무직원들까지 다 나와서 헌재에서 뭔가를 했대.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연구관들은 연구관대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자료 찾으러 다니고 재판관들은 재판관대로 이런저런 이 서면을 검토하고 하여튼 열심히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의를 열었느냐? 안 열었으면 안 열었다고 할 겁니다. 근데 안 열었다고는 또 말 안 해. 열었다고도 안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단 열기는 열었구나 라고 보는 게 맞죠.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 선고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잠시만요. 네, 여기 한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실게요. 지금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8대 0 만장일치 가능성이 있다. 전원일치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벌써 나옵니다. 그게 채널A 기사예요. 평의에 돌입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헌재가 평의를 열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평의를 여는데 매일 열 것이다. 그리고 3.1절 연휴 기간 중에도 재판관들이 다 출근해가지고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분석하고 여기저기 판례를 찾아보고 했다는 겁니다. 결정문 작성 절차까지는 아직은 못 들어갔지만 평의를 통해 가지고 이 작성에 불을 당길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정리하면은 딱 한 가지. 지금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속도까지 빨라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고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언제냐고. 제가 3월 6일을 얘기를 했죠. 근데 보니까 3월 6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월 7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3월 7일에 선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통 헌법재판소가
금요일에 사건 선고를 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제가 왜 자꾸 3월 6일 얘기를 하냐면 헌법재판소의 평소 선고 날짜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선고를 합니다. 선고하는 날짜가 보통 첫째 주, 둘째 주 목요일이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둘째 주 목요일이면 3월 13일이죠. 그래서 늦어도 3월 13일에는 선고하지 않겠는가. 근데 3월 6일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일주일이 넘긴 했습니다만 이게 날짜가 열흘 정도밖에 안 돼서 분명히 국힘당 쪽이나 여기서 시비를 털 가능성이 있죠. 그 시비를 좀 회피한다고 본다면 좀 더 미룰 겁니다. 그런데 13일 날 선고하려면 너무 또 미뤄지는 느낌이 있죠. 보통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할 때 특별선고기일이라는 것을 정하기도 합니다. 목요일 날,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선고를 하고 또는 뭐 둘째 주 목요일에 선고도 합니다만 목요일이 아닌 경우에 따로 선고를 할 때는 특별선고기일을 정하는데 특별선고기일을 정할 때는 주로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3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3월 11일이면 딱 14일이에요. 딱 14일. 딱 2주예요. 그럼 3월 11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절차 진행 과정으로 볼 때 3월 13일까지는 조금 많이 시간을 두는 것 같고 그렇다고 3월 6일은 좀 빠른 것 같고 좀 빠듯하니까 그 중간쯤 3월 11일이 될 가능성도 제일 높죠. 아무튼 3월 6일부터 13일까지가 뭐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왜 3월 6일, 3월 13일이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분은 자꾸 3월 7일, 어떤 분은 3월 14일 얘기하는데 금요일날 선고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요일이 제일 많고요. 주로 목요일이고 그 다음은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도 있어요. 근데 금요일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이 일요일인 경우 목요일이 휴일인 경우에 금요일에 선고된 사례는 있어요. 하지만 특별선고기일을 금요일에 정한 사례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7일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3월 7일이 나오는 이유가 3월 7일이 되면 딱 열 하루째가 되거든요. 2월 25일 날 마지막 그 마지막 그 변론했는데 그로부터 열 하루가 되는 날이 3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선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열 하루 만에 선고했으니까 열 하루를 생각하면은 3월 7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금요일 선고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능성 낮아요. 3월 6일이 아니면 3월 13일일 가능성이 높고 3월 13일까지 안 간다고 한다면 3월 11일이 될 겁니다. 어쨌든 다음 주 안에는 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댓글에서 7일, 14일, 11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가 14일 만에 됐죠. 14일이라고 생각하면은 3월 11일입니다. 그게 14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14일을 넘기기는 좀 어렵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때처럼 뭐 쟁점이 복잡하거나 뭐 인정해야 되는 증거 이런 부분 인정 사실이 좀 많은 경우라면 14일까지 가겠으나 그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죠. 현실적으로 높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열 하루
그 이전이 되긴 또 어려워요.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3월 6일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 금요일날 선고했나요? 박근혜 때 금요일날 선고했나? 헷갈리는데. 예. 그래서 3월 7일이다. 그래서 일단 보죠, 일단.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이제 12시 반 넘었네요. 그러면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